네, 안녕하세요. 윤앤리 퍼블리싱의 윤민입니다. 오늘은 2016년 8월 3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예정에 없던 그 두 번째 동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경제 관련 소식인데요. 제가 제목을 한번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주요 경제 지수가 흔들릴 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제로 헤지에서 이제 8월 1일 날 나온 기사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Deutsche Bank, Credit Suisse kicked out of stocks Europe 50 index.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뭐 코스피 200, 미국 S&P 500 뭐 이런 주요 그 대표 기업들을 포함해서 이제 만든 그런 지수 있잖아요. 경제 지수. 이제 유럽에는 이런 게 있나 봐요. 스톡스 유럽 50 인덱스. 그래서 아마 그 상위 50개 회사를 대상으로 이제 유럽의 경제 상태를 이런 나타내는 그런 지수가 있는데 최근에 그 도이체뱅크하고 크레딧 스위스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가 이제 쫓겨났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어떻게 된 얘기인지 한번 그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What do you do when you are one of the biggest indices in Europe and are unable to rise simply because two of your biggest constituents, if not so much in market cap anymore, but certainly in terms of systemic importance, just can't catch a bid?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유럽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지수 중에 하나인데 이게 좀처럼 이 지수가 오르지를 않고 있어요. 그래서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쉽게 말해서 속된 말로 똥덩어리가 두 개 있었더라는 겁니다. 예, 그거 두 개를 발견했어요. 아, 이 두 회사 때문에 우리 전체 지수가 오르지 못하고 있구나.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Why you delete them, of course. Even if the two names in question happen to be Europe's two largest banks, Deutsche Bank and Credit Suisse. 자, 유럽에서 아주 중요한 경제 지수가 즉 여기서 말하는 그 스톡스 유럽 50 인덱스를 말하는 거죠. 이를 구성하는 두 회사 때문에 지금 이 약간 찌질한 회사들 때문에 좀처럼 오르지 못하고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문제가 되는 그 두 회사를 쫓아내면 된다. 굉장히 간단한 말하자면 제가 좀 약간 반어법을 섞어서 얘기하자면 이거는 일종의 생활의 지혜입니다. 그 꼴찌들을 퇴출시키면 돼요. 자, 이번 경우 그런데 그 두 회사가 어디냐면은 유럽에서 가장 큰 두 은행인 도이체뱅크하고 크레딧 스위스도라는 거예요.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도이체뱅크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라는 거 많이 말씀드렸고 이제 크레딧 스위스도 뭐 좀 상대적으로 이제 도이체뱅크만큼 언론에 오르내리진 않지만 역시 큰 문제가 있다. 그런 걸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죠. Moments ago, Stocks Limited, the operator of Deutsche Börse Group's index business, announced component changes in the Stocks Europe 50 index due to the fast exit rule. 자, 얼마 전에, 그러니까 자, 8월 기준으로 얼마 전에 이 스톡스 리미티드라는 이 스톡스 유럽 50 인덱스를 운영하는 그 회사에서 일단은 그 50개의 회사 그 내용을 이제 변경하겠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8월 8일부터 이제 적용이 될 거라고 얘기하네요. 자, 그 내용이 뭐냐면은 여기 보시죠. 제가 이미지를 캡처해 왔습니다. 딜리션. 크레딧 스위스하고 도이체뱅크를 쫓아냈고 그 두 회사 대신에 저는 모르는 회사입니다는 빈치, 이거는 Construction and Materials라고 돼 있네요. 그러니까 이제 건축 자재 뭐 이런 거 하는 회사, 일종의 건설 회사인 모양입니다. 그리고 ASML 홀딩스, 이거는 이제 테크놀로지 회사라네요. 자, 그러니까 이 두 회사들은 뭐 지금 실적이 괜찮은가 보죠. 그리고 이 두 회사는 영 아니고, 자, 그래서 이거를 삭제하고 이거를 추가함으로써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스톡스 유럽 50이 다시 또 오르겠죠. 그래서 일단 일반 국민들은 그걸 보고 아, 우리 이제 경제 지수가 올라가고 있구나, 경제가 지금 좋은가 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이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그런 행위죠. 예. 자, 그럼 이 크레딧 스위스랑 도이체뱅크 상황이 지금 어떻길래 왜 삭제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은 제가 그냥 야후 파이낸스 사이트에서 가져온 이미지인데요. 최근 1년 동안 크레딧 스위스 그룹의 주가 실적입니다. 보다시피 뭐 어제도 이게 바로 제가 오늘 캡처한 거니까 뭐 어제도 4.67% 빠졌네요. 그리고 지금 1년 동안 지금 어떻습니까? 거의 뭐 30불 가까이에서 지금 10불로 지금 크게 떨어진 상태죠. 자, 그러니까 이런 회사가 그 경제 지수 안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제 그 경제 지수가 오르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얘네 빼자. 그렇게 해서 경제 지수 올리자. 그러면 이제 경제 좋아진 거다. 뭐 이렇게 눈속임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도이체뱅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역시 그 지난 1년 동안의 차트를 가져온 거고 어제 3.75% 빠졌고 역시 30불 이상에서 지금 12불 58센트 굉장히 떨어지고 있죠. 이거 두 회사 다 쉽게 얘기해서 일종의 워킹 데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겉으로는 살아있지만 사실상 죽은 거나 다름없는 그런 회사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와 같은 꼼수, 편법이 사실 뭐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제가 그냥 지금
출처는 다 가지고 있지 않지만은 제가 예전에 그 접했었던 것들만 그 기억나는 것들만 이제 한번 적어봤는데요. 그러니까 유사 사례. 그 CPI 미국에는 이제 CPI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Consumer Price Index.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지수거든요. 자, 그런데 이게 꽤 된 얘기입니다만은 몇 년 전에 이 CPI가 그 식품, 뭐 우리가 먹는 음식 있죠. 그리고 이제 에너지, 뭐 석유라든지 이런 것들이 CPI를 구성하는 요소들 중에서 이제 식품과 에너지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해가지고 CPU가 오르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국민들이 CPI 지수 보고 이거 물가가 엄청나게 오르고 있구나. 자, 그래서 이 국민들의 우려를 잠재우기 위해서 정부에서 어떻게 했냐면 뭐 정부인지 아니면 그 CPI를 이제 관장하는 기관에서 이 두 항목을 제외시켜 버렸어요. 예. 그러면 다시 이제 CPI 지수가 안정화되겠죠. 예.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인간이 그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 아닙니까? 먹는 것 그리고 에너지. 예,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CPI를 가장 핵심적인 그런 항목들이라 할 수 있는데 그냥 제외시켜 버렸어요. 자, 그러니까 CPI가 안정화됐죠. 그래서 그 물가 상승 그런 거 없어요. 우리 이제 인플레이션 다 잘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인식을 줬다는 거죠. 그리고 그거 대신 마찬가지로 저기 그 스탁스 유럽에서 뭐 도이체뱅크랑 크레딧 스위스 뺐듯이 가격 변동폭이 낮은 항목으로 대체함으로써 이제 물가를 안정화했다. 즉 그 눈속임을 했다라는 거죠. 뭐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이게 식품 에너지가 뭐 요즘은 또 혹시 모르죠. 뭐 요즘 석유값이 많이 떨어졌으니까 또 다시 넣었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 짓거리인데 실업률도 이 수치도 계속해서 지금 조작을 하고 있거든요. 자, 미국의 경우 그 실업률을 계산하는 현재 기준, 지금 현재 스탠다드를 적용하면은 맨날 이걸 자랑하죠. 우리 5%다. 실업률 5%밖에 안 된다. 라고 얘기하지만 그 예전 기준, 아마 이게 80년대인지 90년대인지 제가 확실치 않습니다만은 그 예전의 기준을 적용을 했을 때는 그 24% 이상 또는 뭐 그 이상이라고 이제 추정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예전 뭐 공식대로 그냥 하면은 이게 쉽게 뭐 단순한 산수이기 때문에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연구한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제가 지금 정확한 이름은 기억 안 납니다만은. 자, 그럼 실업률을 그럼 어떤 식으로 조작을 하느냐? 자, 경기가 지금 안 좋잖아요. 그래서 구직 활동을 포기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너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거든요. 자,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구직 활동을 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이력서를 뭐 수백 개를 보내더라도 답장조차 안 오고,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결국에는 지쳐서 뭐 이게 임시로든 아니면 영구적으로든 그 구직 활동을 포기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들은 실업자로 치지 않아요, 이제. 예, 그런 사람들은 왜냐하면 계속해서 이제 뭐 구직 활동 뭐 자기소개서 이런 거 보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실업자로 치지 않겠다. 자, 그러니까 실업률이 떨어지게 되죠. 예, 사실은 굉장히 많은데 이 사람은 뭐 말 그대로 직업을 구하지 못해가지고 진짜 어떻게 보면 진정한 실업자거든요. 하지만 이런 건 치지 않겠다. 계속 구직 활동하는 사람만 계산에 포함시키겠다라는 식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실업률이 떨어지죠. 오히려 그러니까 이런 실업자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겉으로 드러나는 실업률은 더 떨어지게 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결과 데이터라는 얘기죠. 자, 그리고 또 어떤 식으로 바뀌었냐? 이건 한 가지 사례인데, 자, 일주일에 15시간 동안 일하는 파트타임 인력도 40시간 이상씩 일하는 정규직과 똑같이 계산하겠다.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실업률 계산할 때 정규직, 비정규직, 뭐 이런 아르바이트 이런 거 구분 안 하겠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정규직은 그러니까 말하자면 일반 기업에 매일매일 정시 출근해서 퇴근하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경기가 안 좋아서 뭐 레이오프, 다운사이즈, 뭐 되잖아요, 그죠? 된다 하더라도 그 아르바이트생이 늘어나면은 그 실업률이 낮아질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고용률이 증가할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또 나오죠. 이건 실제 있었던 사례입니다. 정규직 한 명이 해고되고 그 조금씩 일주일에 뭐 10시간, 15시간씩 일하는 파트타임 2명이 새로 채용되면 일자리 하나 늘어난 것으로 계산이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수치가 가면 갈수록 이뻐지겠죠. 예, 말하자면. 자, 이처럼 삐뚤어진 방식으로 실업률을 계산하다 보니 자, 실제 현실은 자, 직장에서 해고되는 사람들, 그런 정규직들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첫 번째 항목에서 얘기했듯이 구직 활동을 포기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자, 그리고 이건 다 뉴스를 통해서 언론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문을 닫는 매장들 엄청나게 많죠. 그 진짜 세계에서 가장 튼튼하다고 얘기하는 뭐 월마트나 뭐 이런 데서도 다 매장을 닫고 있거든요. 예, 너무 경기가 안 좋아서. 자, 그리고 푸드 스탬프를 지급받는 사람.
이 푸드 스탬프라는 것은 말하자면 식권이거든요. 그 정부에서 이제 좀 돈 없는 사람들 지원하기 위해서 이제 그 푸드 스탬프를 가지고 이제 배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갈수록 계속 그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저희가 이제 지금 현재 상황, 경제 상황을 그 미국의 1920년대, 30년대 대공황이랑 이제 많이 그 비교를 하곤 하는데, 그 대공황 시절에 그 많은 사람들 뇌리 속에 남아 있는 그 이미지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그 배급 받기 위해, 그 식사 그 받기 위해서 길게 줄 서 있는 모습. 근데 요즘은 그런 게 없어요. 요즘은 왜냐면은 그 요즘 모든 것이 이제 전산화되어 있고 이 푸드 스탬프를 지급해가지고 뭐 ETP 카드인가 뭐 그렇거든요. 그냥 일반 보통 사람들처럼 아 죄송합니다. 마트에 가서 그냥 사면 되거든요. 자,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그 경제 저 푸드 스탬프 겉으로 보기에는 이 사람이 지금 푸드 스탬프로 음식을 사고 있는 건지 장을 보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일반 신용카드로 사고 있는 건지 티가 안 나요.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위기 의식이 없는 거죠. 아, 옛날에 그 대공황 시절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밥 얻어먹기 위해서 줄 서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 뭐 이렇게 생각해서 위기 의식이 좀 상대적으로 덜하다는 거거든요. 아유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현실은 자, 해고되는 사람, 구직 활동 포기한 사람, 문 닫는 매장들, 푸드 스탬프 지급받는 사람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지만 오히려 실업률은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이거 거짓 데이터란 얘기예요. 자, 그래서 만세다 이거죠. 아, 우리 지금 경제 굉장히 안정되고 이제 경기 회복되고 있고 그러니 여러분 걱정 마십시오.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왜냐하면 실제 그 국민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느껴지지가 않거든요. 자, 이거는 전부 다 제가 오늘 그 말씀드린 건 다 해외 사례인데 뭐 국내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비슷할 거라고 예상은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제 여기서 얻어야 할 교훈은 그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 지금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그 안에 속이 곪은 거를 지금 감추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계속 많은 조작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예.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우리가 분별하는 눈을 길러야 한다. 그런 분별심을 길러야 한다라는 점, 경제 문제를 대하는 그런 관점에서도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급히 오늘 이 새로운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에피소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